안녕하세요. 아이고 토론토 장례TV의 LJ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의 이민의 삶과 장례 지도사로서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그냥 하루 제가 나가서 논 거 이외에는 제가 보여드린 게 없네요. 장례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신문에 한 200가지 아티클을 제가 기고를 했거든요. 그것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걸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자선 골프 대회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거든요. 그거 한번 커버를 해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고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거든요. 한 24팀이 와서 참가를 하는데, 그거 한번 제가 또 도큐멘트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내용은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돌아가신 이유가 아니고요. 돌아가신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것은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과 long-term care, 요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돌아가신 것과 또 집에서 돌아가신 것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지병이 있으셨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때를 병원에서 보내시고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유가족이 할 일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요, 거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수속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저희 장의사에 연락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대신 모든 수속을 밟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 저희가 모셔갑니다. 그래서 유가족께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은요, 개인적인 시간을 더 가지셔도 되고요. 끝난 다음에 곧바로 댁에 가서 장의사에 연락을 하시면은 장의사가 알아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은 12시간에서 24시간, 또 길게는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간 소요는요, 언제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서를 써주느냐입니다. 의사가 병원 안에서도 참 바쁘잖아요. 그래서 딱 돌아가시자마자 와서 사망 진단서를 써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른 환자를 돌본 다음에 이제 사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사망 진단서를 써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게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의사가 바쁠 경우에는 진짜 길게는 이틀까지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물론 가족이 빨리 장례를 해야겠다 병원에 또 요청을 하면은요, 금방 써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nursing-home 아니면 long-term care라고 부르죠. long-term care 같은 경우에는요, 상주 의사가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병원과 큰 다름 없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작은 사이즈의 너싱홈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사에 연락을 해서 의사가 너싱홈에 와서 그 다음 사망 진단서를 써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12시간 정도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싱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음 사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수속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병원이나 너싱홈은요, 유가족께서 저희 장의사에 연락을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허락을 받은 후에 모시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예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물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냥 집에서 생을 마감하겠다 하시는 분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물론 911에 전화를 해야겠죠. 그거는 급한 경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911에서 와서 그분을 살리려고 먼저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요, 돌아가실 걸 알고 그냥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시겠다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면은요, 911에 똑같이 전화를 하셔서 거기서 911에서 파라메딕이 오면은요,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분 여기서 원래 돌아가시기 예정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을 살리려 하지는 않고요, 파라메딕이 경찰을 불러요.
보통 한 명에서 두 명을 부르거든요. 그럼 경찰이 와서 다시 또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검시관, 영어로는 코로너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을 불러서 오시게 한 다음에 코로너는 사망 진단서를 써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금 지병이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대충 물어본다. 대충이 아니죠. 정확히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사망 진단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사망 진단서를 써주게 되면은 장의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모셔가세요 하고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요, 돌아가시면은 장의사가 기다렸다가 예스 하면 가는 거고요. 보통 그때가 낮이에요. 병원이나 요양원은 저녁 때 가진 않아요, 장의사가요. 그런데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24시간 아무 때나 가능해요. 그래서 장의사에 전화를 주시면은요, 검시관이 사인만 했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이제 장의사로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장의사 측에서는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때 오셔서 장례 계획을 하시죠 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만든 후에 장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장례 계획에 대해서는요, 따로 한번 제가 또 다루겠고요. 왜냐하면 양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병원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이곳에서 묘지를 구입하면 매 20년마다 다시 구입 갱신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묘지를 한번 사시면은요, 뭐 10년이나 20년, 뭐 길게는 40년 만에 갱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아무래도 한국 장례 문화에 익숙해지셔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캐나다는요, 그것이 제가 사는 온타리오 주가 됐든지 아니면 BC 주가 됐든지 퀘벡 주가 됐든지요, 묘지를 한번 사시면은 영구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캐나다에서는요, 묘지를 사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불의 묘지 한 기를 사셨다. 그러면은요, 그 중에 60%를 묘지가 벌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40%는 트러스트 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탁 금고로 들어가서 신탁 금고에서 생긴 이자로 묘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신탁 금고에 들어간 돈은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영구적으로 묘지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수의 준비를 못 하셔서 걱정이신데 돌아가신 분들께 수의를 꼭 입혀야 하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수의에 대해서는요, 사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한국에서 수의를 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요, 장의사 측에 연락을 해서 다 장의사가 수의를 입힐 줄 알거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입힐 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수의라는 것이 삼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수의를 돌아가신 분한테 입힌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무슨 사극을 보시면은요, 누가 돌아가시면은요, 가족을 여인 사람이 삼배 수의를 입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 관례였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이 바뀐 것이 일제 강점기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제가 이제 많은 규칙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그럴 때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거든요. 특히 장례 문화에도 큰 관련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원래 돌아가신 분을 여인 죄로 삼배 수의를 유가족에게 입혔었는데 그것을 돌아가신 고인에게 입히는 걸로 바꿔놨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수의는 돌아가신 분에 입히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지켜져 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왜 꼭 수의를 입혀드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 고증을 보면은요, 돌아가신 분한테는요,
평소에 즐기시던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직분을 상징하는 뭐 관복 그런 것을 입혔다고 분명히 고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옷이라든가 아니면 정장 아니면 또 다른 여자분이면 한복 아니면 그 이외의 옷을 입히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물론 있으시면은 입히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의보다는 평상시 옷을 입히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시겠지만 장례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가 들고 저렇게 하면 저 정도가 든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이고 토론토 장례TV의 LJ였습니다. 안녕.